네, 반갑습니다. 이제 45강은 기출문제죠. 기후 영역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4년만 해도 무려 18문제나 되니까요. 수능 문제만 이 정도니까 각종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합치면 되게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 더 잘 익힌 다음에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0년 수능 6번.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 A씨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요런 거요. 이렇게 지점들 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잘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기후 그래프보다는 지점을 먼저 보시고 지점의 기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푸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A는 몽골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기가 러시아고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라는 지역이거든요. 지역 이름은 알 필요가 없어요. 지역 이름은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편의 냉대 기후 지역이군요.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B는 우리가 한대기후 배울 때 열심히 강조한 배로네요. 배로. 미국이죠. 여기 캐나다가 붙어 있는 지역이지만 여기는 미국이라 그랬어요. 요 지역을 좀 색깔 칠한데 알래스카라고 한다 그랬는데 요 알래스카 최북단의 배로 툰드라 기후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미국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아마도 로스앤젤레스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요거, 예, 또 영어로 써놨다고 기호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예. 로스앤젤레스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지역을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나다에서 연교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월 강수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걸 물어보는데요.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자, 가번을 보니까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가번의 강수량이 매우 적은데 그래서 이거 건조기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조기후가 아니에요. 건조기후가 아니라 우리 고위도 지역에서는 증발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어도 건조기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툰드라 기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자, 그래서 가번이 툰드라 기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교차도 꽤 크지요. 지금 거의 30도 가까이나 됩니다. 그죠? 툰드라 기후는 여름철에는 영상으로 올라오고 겨울철에는 아주 혹독한 추위를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번이 아마 툰드라 기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가 이제 B번, 이제 가가 B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번 볼게요. 나번은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2월. 그죠? 그 다음에 뭐 1월, 이럴 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연교차는 이 세 지역 중에서 가장 작아요. 연교차가 비교적 작으면서 겨울철, 여기 다 북반구잖아요.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는 거, 그죠? 지중해성 기후겠죠?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되는 거, 로스앤젤레스 C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번 보겠습니다. 다번은 여름철 강수가 확실히 집중되면서 이 세 지역 중에 가장 연교차가 큽니다. 우리가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연교차 최대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큰 냉대 겨울 건조 기후에 해당되는 게 다겠네요. 그래서 요게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C, A 하면 정답은 4번입니다. 예, 문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비가 적다고 무조건 건조기후인 것이 아니다. 자, 건조기후는 중위도나 저위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중저위도에서 500mm 이하의 강수량을 가진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역 중에서 배로는 아주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더라도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요거 예,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문제. 2020년 수능 9번. 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의 점이 찍혀 있네요.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여러분. 항상 여기 기후 지역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온대기후 지역에서 강조해서 배웠던 퍼스라는 곳이죠.
그죠? 퍼스. 이게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퍼스.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남부에 해당되며, 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남반구예요. 지중해성 기후나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게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괄호 남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뉴질랜드 아마 오클랜드일 것 같아요. 근데 오클랜드일지 아닐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뉴질랜드는 국토 전체가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했죠. 자, 국토 전체가 서한해양성 기후인 뉴질랜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내륙이네요. 뭐 도시는 모르겠어요. 중국에 워낙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 있는 이죠 어느 정도 북부 지역에 있는 요 정도의 지역에서는 아마도 이죠 요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죠? 온대 겨울 건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도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지명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월 평균 기온이 가나 다가 있을 때, 자, 가나번은 둘 다 7월 달에 기온이 낮죠? 7월 달에 기온이 낮으니까 얘네가 둘이가 남반구고, 다번이 북반구겠네요. 그래서 다번이 중국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퍼스와 오클랜드의 연교차 및 월평균 기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퍼스 같은 경우는 지중해성 기후고, 상대적으로 오클랜드보다는 저위도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자, 저위도면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반대로 오클랜드는 상대적으로 고위도죠. 좀 더 남극에 가깝죠. 남쪽에 있다고 저위도가 아니에요.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갈수록 고위도니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고위도의 여기는 서한해양성 기후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가 바로 연교차가 가장 작은 기후 중에 하나죠. 연교차가 물론 열대기후가 더 작지만 열대기후는 여기에 보기에 없으니까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해보면 자, 다번은 중국 나왔고요. 둘 중에 연교차는 더 작고 동시에 기온은 평균 기온은 조금 더 낮은 나번이 아마 오클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이제 순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는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온난수분. 자,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온난수분한 지역은 온난수분 기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서는 보기 어렵고요. 나에서는 오렌지 올리브 수목농업. 자, 오렌지 올리브 수목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의 낮 길이는 1월이 7월보다 길다. 다는 지금 북반구에 있는 중국이잖아요. 낮 길이는 1월과 7월 중에서 7월이 더 길겠죠. 반대로 된 설명이고요. 가와 나는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 온대기후에서는 무역풍이 아니고 편서풍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설명이니까 그죠? 자,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고 특히나 퍼스, 가번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도 받겠죠. 자, 나는 다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자, 나는 오클랜드는 서한해양성 기후니까 1년 내내 강수가 고르게 내리는 반면 겨울 건조 기후 같은 경우는 1월달 강수량이 많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2020 수능 12번.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야. 가다 지역을 바르게 연결한 선. 이거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 문제가 사실 요 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유형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각 지역의 해발 고도가 나와 있어요. 이 해발 고도가 나와 있다는 점도 문제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후 문제에서 해발 고도가 중요한 건 딱 하나잖아요. 열대 고산기후. 열대 고산기후를 따질 때는 해발 고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가 이렇게 하나씩 중간에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m, 막 2300m 이런 데들은 전부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난다. 열대 고산기후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쯤 섞여 있겠군. 이런 것도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세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가 지역인데요. 가는 연평균 기온은 20.2도예요. 연평균 기온이 20.2도이면서 자, 1월 달과 7월 달에 이제 요 분포를 보겠습니다. 평균이 20.2도인데 1월 달에는 마이너스 9도죠. 그러니까 한 11도쯤 됐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는 플러스 9도네요. 그러면 한 29도쯤 되겠네요. 아, 그러면 온대 기후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0도를 넘고 영하 3도를 넘고 그다음에 최난월 평균 기온은 뭐 요 정도까지 올라온다 하면 여기는 지금 아마 온대 기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강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연강수량 1389mm이고요. 자, 가장 많이 올 때는 거기 1389mm에서 플러스 100mm 정도 되는 반면 가장 적을 때에는 한 마이너스 90mm 이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1389니까 대충 따져봤을 때 한 달에 100mm 조금 더 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mm 조금 더 오는데 많이 올 때는 한 달에 200까지도 오고요. 적게 올 때는 거의 안 와요. 그죠? 그래서 한 달에 200 정도도 오는 때가 있고 거의 안 올 때도 있다. 거의 안 올 때는 뭐 한 2, 30mm씩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가번의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온대이고 그다음에 강수 편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 편차가 크지는 않다. 그죠? 없지는 않고 크지 않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은 요거 좀 지울게요. 자, 나번을 보면 자, 기온부터 보면 평균 기온 16.6도인데 이렇게 잘라 보니까 1월 달과 7월 달에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을 보면 한 마이너스 2도씨, 플러스 2도씨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평균 기온이 16.6이니까 한 14도에서 18도 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1년 내내 14도에서 18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강수량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기후는 바로 열대 고산 기후죠. 그죠? 맞습니까? 요거 열대 고산 기후라서 B번에 열대 고산 기후가 빠진 거, 그죠? 나번에 열대 고산 기후가 빠진 거는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A도 빼고요. B도 빼야 되죠. 자, 반면에 여기 세 가지는 일단 남겨둬 봅시다. 자, 그리고 다번을 보면요. 기온 편차, 평균 기온이 27.5도예요. 상당히 높네요. 평균 27.5도인데 기온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3도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로도 한 2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도 플러스 2도 연교차 이렇게 작으면서 평균 기온 이렇게 높으면 열대기후겠네요. 열대기후에서 자, 비가 많이 올 때와 적게 올 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연평균 강수량이 1789예요. 한 1800쯤 된다고 합시다. 1800을 12로 나누면 150쯤 되죠. 자, 이 150mm, 평균 150mm가 내리는데 보면 7월달 이럴 때는 평균 150mm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0이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여기는 강수가 없고 1월달에는 반대로 한 평균에 비해서 한 300mm쯤 많이 내리니까 한 450mm쯤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300이니까. 합치면 450mm쯤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강수 편차가 큽니다. 이렇게 강수 편차가 크면서 동시에 열대 기후니까 사바나 기후겠네요. 그리고 우기가 몇 월 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기가 1월 달입니다. 우기가 1월 달이라는 건 남반구라는 거죠. 우기가 1월 달에 있으면 남반구로군 요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바나 기후의 남반구.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온대 기후인데 방수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좀 어느 정도는 있고 아마 요거 아닐까? 뭐 요게 아니면 요거일까?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게 아닌 그 서한해양성 기후는 일단 탈락이죠. 22도를 넘어서니까요. 그죠? 자, 요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반구 사바나 기후 지역을 찾는 것이 급선무겠죠. 자, 남반구 사바나 기후를 찾기 위해서 적도의 선을 쫙 그어봤어요. 적도의 선을 쫙 그어봤더니 일단 D가 탈락이죠. D의 요 지역은
그 북반구 요거는 맞지만 여기에 남반구 사바나 기후가 들어가야 되는데 북반구 사바나 기후로 왔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셋 다 남반구인데 가번이 지금 이 7월 달이 가장 높은 온도가 나타나잖아요. 7월 달에 가장 높은 온도가 나타나니까 2번도 탈락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7월 달이 최나널인데 이 조건에 안 맞죠. 7월 최나널이 아니다. 남반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빼고 봤더니 3번이 나와요. 이렇게 빼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사바나 기후 남반구, 아, 맞네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열대 고산 기후, 그죠? 아디스아바바 맞고요. 중국 남부 지역, 예, 중국 남부 지역은 이렇게 온난 수분 기후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문제 되게 어려워서요. 많이들 당황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꼼꼼히 풀어보시면서 그래프 보는 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 강수량을 따지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연 강수량 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연 강수량에다가 12로 나누면 월별 평균 기온이 나오죠. 월 평균 강수량이 나오고 이 월 평균 강수량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렵지 않게 해결했고요. 사실은 어려웠어요. 자, 2020년 수능 1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하천의 유량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우리가 하천 이름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긴 한데 일단 기후 문제에서 몰라도 되지만 우리 지역지리에선 두 강은 나오거든요. 자, 요 두 강은 한번 알아둡시다. 여기 인도 지방에서 한쪽은 인더스 강이고 다른 한쪽은 겐지스 강이라 그랬죠. 파키스탄 쪽으로 가면 인더스 강, 방글라데시 쪽으로 오면 겐지스 강이네요. 자, 겐지스 강이고 여기는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거나 열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반면 여기 있는 강은 콩고 강이에요. 요거 콩고 강 이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 게 뭐냐면요. 아프리카 요 가운데 토막 있죠. 아프리카 요 가운데 토막 여기가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요거는 강 이름을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강 이름 몰라도 돼요. 러시아 쪽에서 흐르는 강이고 여기 북극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마 툰드라 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러시아의 어떤 강, 요 정도만 넘겨 짚어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러시아에 있는 큰 강 이름을 다 외우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월 평균 유량 변동 보면 유량 변동이 가번 같은 경우는요. 큰 변화 없이 다른 강보다 항상 많습니다. 항상 다른 강보다 많고 변화폭도 다른 강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항상 물이 많이 흐르는 이 강이 바로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있는 콩고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자, 나번을 보면 8월달, 9월달, 7월달 이럴 때 강물이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9월달에는 강물이 살짝 적어졌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자, 요런 상태를 봤을 때는 몬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이 고온 습유난, 고온 다습한 요 열대 몬순 기후 또는 열대 사바나 기후 요쪽이 아닐까 싶어요. 요게 이제 나번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다번인데 다번은 강물이 빨리 늘어나는 시기가 매우 특별하죠. 자, 가번은 여기 강물이 빨리 늘어나는 시기가 4월, 5월, 6월 막 이래요. 요때 흔히 말하는 봄철에 유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었던 툰드라의 영구 동토층 중에 껍데기 부분이 녹고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이러면서 봄철에 이 겨울에 얼어있던 부분들이 녹으면서 유량이 증가해요. 고위도 하천들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가유역에는 포드졸이 넓게 분포한다. 포드졸은 주로 냉한대 기후에서 발견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유역은 건조기후에 속한다. 예, 여기는 열대기후에 속하죠. 그죠? 다는 봄철 내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유량이 증가한다. 요게 맞는 설명입니다. 요게 툰드라 기후 지역에 있는 하천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유량 측정지에서 최적 관측된 월평균 유량의 변동폭이 크다. 가하고 나 중에서는 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안 흐르다가 막 4만까지 올라가니까요.
나는 북극해, 다는 인도양, 나는 북극해, 다는 인도양. 예, 반대로 된 설명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수능 2번 2021년도 이거 지금 그 빙하지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권곡, 드럼린, 모레인, 호른. 우리가 권곡은 뭐랬어요? 권곡은 산 중턱에 놓여져 있던 빙하가 움푹 패고 간 와지다. 드럼린은 빙하 아래쪽에 돌출되어 있던 기반함에 긁혀서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된 빙하 퇴적 지형이다. 모레이는 뭐였어요? 빙하가 여기까지 있었음 하고 알려주는 그런 그 빙하의 경계를 보여주던 그런 데다. 그다음에 호르는 빙하가 여러 방향으로 깎여 나가면서 뾰족한 그런 뾰족한 산봉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보면 이렇게 뾰족한 산봉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호른. 그다음에 나번을 보면 뭔가 움푹 패인 땅이 드러나죠. 움푹 패인 땅. 여기도 보면 움푹 패인 땅이 있어요. 자, 요거 권고. 그다음에 다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빙하가 이쪽까지 물러나 있는데 요렇게 앞쪽에 쭉 빙 둘러서 있는 거 요게 이제 모레인이죠. 마지막 하나 모양이 매우 특징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숟가락 모양으로 딱 얹혀져 있는 거 요거 드럼린입니다. 자, 그러면은 호권 모드 이렇게 써놓고 볼까요? 자, 호르는 빙하에 침식되고 남은 지형이다. 맞죠? 예, 맞는 설명이고요. 나에서는 권곡에서는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화학적 풍화는요, 온도가 높고요, 습도도 높아야 돼요. 비도 많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화학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반면에 건조한 지역이거나 한대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합니다. 반대로 된 설명이었어요. 다는 빙하에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지형이다. 자, 모레이는 빙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지형 맞죠? 빙퇴석이란 말을까지 하니까요. 자, 라는 빙하 녹은 물이 빙하 밑에 흐르면서 토사보를 제방 모형으로 퇴적시켜. 자, 요거 뭐에 대한 설명이었죠? 드럼린 아니고 뭐에 대한 설명? 요게 에스커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죠?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21년 수능 4번. 자, 세 지점의 누적 강수량. 자, 누적이라는 말을 앞에서도 봤지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적이라는 건 계속 더해 나가서 마지막 값이 무조건 제일 크게 돼 있어요. 뭔가 계속 더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계속 값을 더해 나갑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상승폭이 큰 데와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데가 있겠죠. 급격하게 상승폭이 많이 일어나는 달은 강수량이 많다. 그죠? 반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는 건 더하기 값이 없다는 거죠. 요건 강수량이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지점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뭔가 아마존 열대우림 같아요. 그죠? 아마존 열대우림이니까 아마 요게 아이고 펜이 너무 두꺼워서 좀 줄이고 요게 이제 열대 우림 기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개의 뿔은 너무 중요하죠. 자, 여기는 사바나 기후의 남반구. 자, 그다음에 여기가 애매한데요. 남부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그죠?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거나 혹은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 몬순 기후도 남반구에는 없기 때문에 북반구 전용이에요. 이게 뭔지는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하죠. 자,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이 두 개의 기후가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가부터 다까지 보겠습니다. 가는요, 모든 달에 걸쳐서 쭉쭉쭉쭉쭉쭉 키가 자라요. 물론 키가 자라는 속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키가 자라지 않는 달이 없어요. 계속해서 키가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매달 강수량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매달 강수량이 쌓이니까 요건 열대우림기후. 자, 나번을 보면 1, 2, 3월 달에 키가 쭉쭉쭉 크다가 갑자기 중간통에서 키가 안 커요. 5월, 7월, 9월 이럴 때 키가 안 크죠. 이럴 때는 계속 강수량이 없는 거예요.
강수 없다가 다시 11월, 12월 되니까 강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건기가 5, 6, 7월 이럴 때구나. 우기는 뭐 12월, 1, 2월 이럴 때구나. 그럼 우기가 우리랑 반대니까 사바나 기후의 남반구겠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답번을 보면, 여기는 처음부터 강수량이 없다시피 하다가 7월, 8월, 9월 막 쭉쭉쭉 달하고 다시 11월, 12월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는 요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북반구겠군요. 사반항교. 자, 요렇게 나눠보면, 자, 나, 다. 그죠? 지도의 역순으로 아마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는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우리 다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큰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열대기후의 전체적인 공통 특징이기 때문에 빼야 되고요. 다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다는 그죠? 남부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네요. 맞고요.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가가 다보다 짧다.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가 보시면, 자, 북회기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적도를 딱 놓고 보면, 가는 거의 적도에 붙어 있는 반면에 북회기선 23.5도는 그거보다 살짝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 다보다 짧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가가 다보다 짧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12월 강수량이 많다. 나는 참 12월 달에 이제 키가 자라나고 있잖아요.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다는 거의 겨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요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수능 17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 편차와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번에는 편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편차라는 건 평균에서 그 해당 월의 기온 요거 차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강수 편차와 기온 편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거 보시면 월 평균 기온에서 연 평균 기온을 빼면 기온 편차, 강수 편차는 월 평균 강수량에서 연 강수량을 12로 나눈 값을 뺀 것. 요 편차라는 말은 요런 뜻입니다. 평균과 그 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편차라는 표현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지역 이제 지점을 가지고 봅시다. 퍼스트 또 나왔네요. 그죠? 여기는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시 이름만 잠깐 이거는 좀 유명한 도시니까 좀 보자면 프랑스의 마르세유입니다. 마르세유. 자, 여기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죠. 그죠? 지중해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런던이네요. 런던은 뭐의 대표 주자다? 서한 해양성 기후의 대표 주자다. 그러면 지금 서한 해양성 기후 하나랑 똑같은 지중해성 기후인데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이네요. 그죠? 요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지역의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를 놓고 볼 건데요. 요 문제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북반구와 남반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월과 7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북반구고 어떤 게 남반구고 요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먼저 A를 보면 연평균 기온보다 6도 높네요. 연평균 기온보다 6도 높아요. 가시기에. C는 9도 높아요. 반면 B는 5도나 낮죠. 이게 나 시기로 오면 반대로 됩니다. 그죠? A랑 C는 연평균 기온보다 월평균이 낮고, 그죠? B는 더 높죠. 그러면 하나가 북반구, 하나가 남반구, 두 개가 북반구인 걸 봤을 때 A랑 C가 북반구고 B가 남반구겠군 하고 알 수 있어요. B가 남반구이면서 동시에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보이는 요때가 7월. 기온 편차가 플러스 값을 보이는 데가 1월이겠네요. 이러면 이제 기온만 가지고 A, B, C를 구분하고 B도 뭔지 알았어요. 자, 이제 강수 편차를 보면서 A와 C를 비교해 봅시다. A는요, 요거는 지금 요거 마르세유 여기는 겨울에 강수가 많아요. 겨울 강수가 많고 런던은 1년 내내 고른 강수를 보인다. 요런 차이가 있죠. 자, 보시면 강수 편차가 A는요,
뭐 적어도 마이너스 6.6이고 많아도 플러스 1.6이에요. 그러니까 편차라고 할 게 거의 없죠. 강수량 1mm 이런 거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이게 고른 강수를 보이고 있는 런던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런던, 요게 퍼스, 그럼 나머지 하나가 그러면은 7월 달엔 비가 많이 안 오다가 1월 달에는 그래도 좀 오는 그죠? 건조한 7월 달을 갖고 있는 게 요게 마르세유구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써두어 보았어요. 자, 가시기는 1월, 나시기 7월 아니고요. A에서는 런던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 요거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니고요. 가시기의 B는 가시기에 7월 달에 퍼스트 쪽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지중해성 기후건 뭐 서한해양성 기후건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계절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 겨울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온대기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시기에 1월 달에 C는 자, 마르세유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나시기는 1월이잖아요. 1월에 북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는 우기죠. 아니고요. 나시기에 1월 달에 밤의 길이는 셋 중에 A가 가장 길다. 자, 그러면 밤의 길이니까 이거는 북반구이면서 고위도인데를 찾아야겠네요. 북반구 고위도를 찾아보면 자, 짠. 북반구 쫙 그어서 남반구 북반구 끊고 마르세유와 런던 중에 런던이 더 북반구네요. 더 북쪽이네요. 그래서 A가 가장 길다. 요게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요것도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22년 수능 5번. 가다에 해당 지역을 A시에서 고른 것은 요번엔 딱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더 쉽습니다. 자, A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사막 기후죠. B는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아디스아바바는 에티오피아의 수도로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죠.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힌트 줬죠. 자, C 마르고 닳도록 강조한 케이프타운입니다. 케이프타운은 그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남반구성이죠. 자, 이렇게 중간에 천을 딱 그어봤을 때 A, B는 북반구, C는 남반구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시에서 골라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미 익숙하게 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연교차가 매우 작은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셋 중에 적도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해발 고도가 높아서 상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하나 있죠. 바로 아디스 아바바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연교차가 뭐 2도, 4도밖에 나지 않는 여기가 바로 가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B가 가번이고요. 자, 이제 나하고 다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자, 나하고 다는 일단 기온적으로 봤을 때, 그죠? 나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 정도 되고, 플러스도 한 4. 그래서 연교차가 한 10도 정도 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기온이 낮을 때, 그러니까 기온이 연평균 기온보다 낮을 때 강수량이 오히려 많죠. 기온이 다른 계절에 비해 낮은데 강수량은 많구나. 반대로 여기서는 보면은 기온이 높은데 강수량은 오히려 적어졌죠.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이거 지중해성 기후의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나고요. 나가 아니고 요게 나고요. 나가 그래서 C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그러면은 A가 될 텐데 A 보니까 연교차는 좀 나는 편이지만 강수 편차가 거의 없어요. 강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건 그냥 다 0이란 얘기죠. 웬만하면 0이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가는 B, 나는 C, 다는 A, B, C, A에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도 후딱 풀어봤고요.
자, 9번 문제 조금 쉬어가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것은 다양한 기후 지역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그린란드 내부는 빙설기후라 그랬어요. 아이스 밑에라는 곳. 그다음에 B는 정말 정말 자주 나오죠. 여기 툰드라 기후의 상징 같은 곳. 자, 그다음에 C. 아, 여기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앞에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냉대 겨울 건조가 나타나는 이르쿠츠크라는 도시 같아요. D 잘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 내륙이니까 요거 아닐까요? 그죠? 그다음에 E는 국토 전체가 서한 해양성인 요 기후가 아니겠느냐. 요거 지점 보고 이제 찾는 거 감각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탁 보면 툭 치면 나와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A에서 E까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빙설기후에서는 타이가 안 나타나고요. 툰드라 기후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냉대에서 나타나고요. 자, B에서는, 자, 툰드라 기후에서는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자, 요거는 빙설기후의 특징이죠. 툰드라 기후는 여름에 얼음이 녹습니다. C에서는 목화, 커피는 주로 열대기후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C 지역에서 냉대기후에서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커피 1등, 2등 이런 거 외웠죠. 브라질, 베트남 이런 거 외우는 걸로 봤을 때 저기는 기르기 쉽지 않겠다. 그다음에 C는 D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북쪽으로 갈수록 대륙에서 멀리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연교차가 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유라시아 대륙은. 그래서 요거는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D는 E보다 최한월 강수량이 많습니다. 아, B네요. 죄송합니다. D는 E보다. 자, E는 요거잖아요. 자, 서한 해양성 기후하고 온대 겨울 건조율 중에서 최한월에는 당연히 여기가 더 많겠죠. 이쪽이 서한 해양성 기후 쪽이 더 많다. 그래서 정답은 정 4번입니다. 문제가 18개나 돼서요. 영상을 2개로 좀 쪼개서 올릴까 합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처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여기까지 해서 1차로 9번 문제까지 풀어드렸고요. 10번부터 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까지 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